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하루 만에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에 언론에 포착된 웃기고 있네란 필담의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오른팔 정진상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김용 부원장 기소한 지 하루 만에 들어간 압수수색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어제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공소장에는 정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는 일단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과연 그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같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지금 네. 혐의로 엮는 것까지는 뭐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김용 부원장이 아닌 이제 또 다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혐의입니다. 네. 혐의는 알려진 대로 대장동 의혹 그 일당들에게 이른바 이제 특가법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이제 2013년부터 한 2020년까지 수회에 걸쳐서 1억 한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네.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진상 대표실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 비서실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나왔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사에 비서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진상 비서실장이 근무했던 개인 공간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곳에 압수수색을 나오는 것 자체가 위법하고 무리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처음에 좀 이렇게 앞에 좀 내리고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네. 결국에 가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법원에 나왔던 그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는 검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오히려 문을 열어주고 이 자리, 그러니까 당사 내부에 정진상 실장이 근무한 공간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요. 그리고 압수수색물이 전혀 없이, 압수한 것 없이 검찰이 빈손으로 지금 철수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압수수색 관련해서 당사는 끝났고 자택도 종료가 됐고 지금 국회 본청에 있는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도 중인 거죠.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곳은 이제 아시겠지만 국회에 있는 국회 2층의 본청에 이제 비서실이 있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두 개가 이제 다른 게 정치실장이-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당사와 국회 본청에 있는 사무실. 일단 대부분은 대표실과 그 대표 비서실을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청에 계십니다.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대부분 대표가 본청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회 본청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부분 활동을 하고 그게 이제 사무실들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사에까지 와서 국회 외부에 있는 당사에까지 와서 정진상 실장이 근무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 범위 안에 당사를 넣는 것 자체가 무리했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일단 국회 본청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단 국회라는 곳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제출의 형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들어봤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법 집행에 협조해야 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이를테면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 대장동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고 지금 네.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 대한 뭐 기소 이런 내용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치 자금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큰 사건 안에 갈래로서 파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수사를 굉장히 오래 했던 입장으로서 네. 아마 정진상 실장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기소에 자신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가 됐었고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유동규 그 전 본부장이 나오면서 어떤 언론 인터뷰했던 내용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있는데 네. 우리 검찰이 생각보다 수사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결국에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우리 대중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내용들 가운데서도 검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 놓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충분히 유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 검찰의 지금 압수수색과 기소는 상당 부분 이번 수사에 자신이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발로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뭐 이 정당도 그렇고 국회에도 그렇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번 사건이 결국 정치 자금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 자금인데
정치 자금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대선 캠프를 압수수색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은 대선 캠프가 해체된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난 상황이고 네. 가장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질 어떤 정당 내 그 민주연구원의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비서실의 어떤 뭐 사무실이라든지 가장 그나마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불가피한 절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불가피한 절차다.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 통해서 검찰에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제안을 하기도 했던데 그럼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제 수사라는 건 말 그대로 검찰이 그 공간에 들어와서 네. 검찰 스스로 이제 자료를 찾아서 압수를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제출을 한다는 것은 강제 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검찰의 흐름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지금 언론 제목들이 다 이재명 대표의 두 인물 다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다 이재명 대표 이를테면 복심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그 검찰의 칼끝이 겨냥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모 여부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소장에 이제 이재명 대표 이름은 언급이 되지만 적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야기했듯이 네.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 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네. 정치 자금이고 그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 자금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이번 정진상, 김용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이재명 대표와 결코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이고 현직 야당 대표를 직접 공소장에 적시하기에는 사실 정치적 부담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뭐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나름의 존중 같은 것도 저는 그 안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아마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좀 된다 그러면 그걸 확실한 연결고리 내지는 물증이 발견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기소도 곧 머지않은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애도 기간 동안 물론 이제 잠재되어 있던 수사 내용들이 좀 나온 것도 측면도 있습니다만 참사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신다면요? 글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얼마 전에 민주당사 내에 민주연구원에 있는 네.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국감기간에 야당의 당사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이 야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제가 했었던 이야기 뭐냐면 그러면 예산 심사할 때는 괜찮고 다음 뭐 정기국회 시작할 때는 괜찮고 네. 예를 들면 선거 때는 괜찮고 사실은 정치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360일 꽉꽉꽉 차 있습니다.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사실 여의도 정치권의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와도 다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당장 예산 심사할 때 예산 심사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대장동 수사라고 하는 것이 1년 동안 굉장히 지난하게 끌려왔고 이제서야 속도가 좀 붙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을 네. 국면 전환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미뤄졌던 수사들, 그다음에 속도를 붙어야 되는 수사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변호사님 답변까지 듣고 다음 현안 질문 드릴게요. 저는 뭐 위원장님께서 그런 우려를 가지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국면 전환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요. 저는 좀 다른 새로운 시각이 있는데 오늘 이제 민주당사에 들어왔던 압수수색은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정진상 실장이 이곳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에 또다시 압수수색을 와서 뭔가 저런 거부하는 모습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그 앞선에 있었던 그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 민주당에서 거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그 부분이 증거 인멸 부분으로 영장이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사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무산됐던 부분도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시점에 다시 당사의 압수수색이 나오고 그럼 네. 당사에 나왔을 때는 압수수색을 당연히 순순히 문을 열어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거부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다음 수순으로 당연히 정진상 실장에 대한 어떤 신변 확보,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넘어선 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의 시각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들여다봤고 검찰의 어떤 수사 내용을 속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사 이후 불필요한 언행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자리도 꽤 소란스러웠습니다.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 필담이 포착이 됐는데 당시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오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영환입니다. 먼저 쓰신 분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랄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태원 참사 가족 유가족들 자, 잠깐만요. 모두 저를 통해 건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를 통해서 이야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태원 참사 가족 유가족들 자, 잠깐만요. 모두 저를 통해 건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사안은 강승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거를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강덕-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납득을 하겠습니까? 강성규 수석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둘이 나눈 대화에 제 메모지를 김은혜 수석과 나누고 그냥 지워버린 겁니다. 것입니다.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걸 바로 이야기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죠.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대화라는 단어에도 언론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내용은 돌발 영상 주제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면 주호영 위원장 같은 경우도 여당 의원인데도 강한 질책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자 국정감사 자리고요. 이태원 참사를 논하던 자리거든요. 대통령실 기강회의로도 좀 지적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좀 두 분 지켜보셨습니까? 뭐 대단히 부적절했죠. 김대기 네. 실장 역시도 이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고 예. 입장 표명했을 만큼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저게 정말 사적 대화였다라고 하더라도 오해가 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데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단순히 어떤 회의 장소나 이런 데가 아니라 국회 안에 있는 국감장 아니겠습니까? 어디 사실 어떻게 보든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다. 굉장히 그 대통령실의 모든 구성원들이 무게를 갖고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네.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오해를 빚었다라는 점 자체에 대해서 저는 큰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것이 사적 대화라는 전제 아래에서도 왜 굳이 저 자리에서 사적 대화를 했어야 되느냐라는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김은혜 수석과 강성규 수석의 저런 사적 필담은 부적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를테면 뭐 대통령이 사과까지 해야 된다는 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의 한 시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직접 밝혔던 것처럼 본인이 사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김대기 실장이 직접 나서서 부적절했다라고 잘못을 좀 인정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사실은 이것이 어떤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해서 어떤 국감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 현장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네. 그 책임의 범위는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 그다음에 조금 더 멀리 가서 김대기 실장 정도까지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저 메모, 그 웃기고 있네라는 저 메모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에서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지 뭐 제가 굳이 여기서 말하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네. 부분이 있는데요. 저것이 국감장이었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던 장소에서 나온 말이 웃기고 있네였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대통령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는 국회에서 더 좁혀서 협치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는 그 야당에 대한 시각이 사실은 저런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시각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태도의 측면이 참 많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야당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여소야도 국면에서 어떤 협치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전국 국정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네. 지금 여야 간의 좀 어떤 정쟁이나 어떤 갈등이 또 극한으로 또 대립되고 있는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협치와 통합의 이런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런 국감장에서 나오는 웃기고 있네라는 얘기와 그리고 사적 발언이었다라는 이제 해명 같은 것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납득이 될지 그리고 야당의 의원들의 입장에서 납득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모욕죄로 고소해야 된다, 고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충분히 그 해당 법조항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발이나 법적 조치도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짚기로 하고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된 야당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희생자분들의 명단을 공개할지 말지를 놓고 좀 여야 신경전이 번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이재명 대표까지 발언을 얹었는데 그 의도와 맥락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뭐 다분히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왜 이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를 해야 되는지, 심지어 사진과 이름까지 공개해야 되는지, 사실 그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것이 뭐냐면 다른 그전의 참사와는 좀 다르게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나갔기 때문에 잘못한 거다. 오히려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일부 언론의 발언도 있었고요. 네. 몇몇 사람들의 이런 부적절한 발언들, 몰상식한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명단과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이 이 2차 가해 내지는 3차 가해로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지금 굉장히 좀 배려심이 없는, 그다음에 이 유가족에 대한 헤아림이 없는 그런 정치적 주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과거의 세월호 이야기를 자꾸 꺼내면서 네. 세월호 때는 명단 공개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 때는 사실은 이제 실종자들이 누구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됐고 네. 배를 인양하는 데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떤 분들이 지금 실종이 되어 있고 어떤 분이 사망했는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당시 정부에는 있었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세월호와 질적으로 아예 다른 사건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당이 이번 그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분히 정치적이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이번 이태원 참사의 뭐 유족들이나 또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당연히 모든 거는 유가족들과 그리고 희생자 입장을 생각해야 되면 당연합니다. 근데 일단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름이나 사진, 뭐 사연 공개는요, 당연히 유가족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외신을 통해서 그 희생자들의 어떤 이름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사연이 공개되는 그 외신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연들을 읽고 그 희생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이웃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 젊고 가까운 곳에 계셨던 분들이 평범하게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이 슬픔이 더 와닿고 진상규명이 철저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지금 뭐 SNS를 통해서 희생자 이름이나 사진들 그리고 이게 다 공개가 됐더라면 과연 김은혜 수석이 웃기게 웃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유가족들을 좀 더 위한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가 없게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유가족을 좀 애도하는 측면 말고 진상 규명과 좀 맞물려서 질문드리자면 이런 희생자 명단 공개는 어떤 논리가 또 있는 건가요, 민주당? 왜냐하면 요구는? 진상 규명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을 문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치인들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들어야 되는 것은 유가족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의 억울하신 스토리, 뭐 어떤 부분이 분노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 아들, 딸들의 희생을 이유로 재발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을 원하시는지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름과 사진도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면 유가족들이 이 과정들, 진상 규명이나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가는 그 정치 과정 논의 속에서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삭제될까 봐 저는 그것이 우려됩니다. 네, 한 30초밖에 시간이 없는데 짧게만 시간 드릴게요. 네. 글쎄요, 이제 유가족을 충분히 만나서 한 주장이라 그러면 네. 뭐 일견 납득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퇴 수습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 국정조사냐 아니면은 초동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족의 입장을 벌써 모두 다 헤아린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납득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당 부분 유가족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거 명단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유가족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정책 주장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일단 납득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2차, 3차 가해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훨씬 더 크다.
있다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여기까지만 짚겠습니다. 네, 김재섭 당협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